이성계와 주원장. 태조 이성계와 명나라 건국자 주원장. 역사를 조작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인물을 조작해서 중국사와 한국사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모든 인물과 연표들을 모두 수정해야 하는 엄청난 작업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인물들을 추가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을 창조시켜 기존의 역사에 붙여버리면 기존의 역사와는 충돌 없이 역사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명나라의 건국자라고 조작 이입된 주원장으로, 이분이 바로 조선태조 이성계입니다. 자, 그러면 아리아네스가 이성계와 주원장을 일치시켜 이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출생의 비밀. 이성계는 1335년 활행인 영흥에서 이자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고조 할아버지인 이한사가 원나라의 지배 아래 여진족이 살고 있던 간도 지방으로 이주해 원나라의 지방건이 된 뒤부터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주원장은 1328년 원나라 호주 봉양현에서 태어났다. 자는 국서, 아명은 중팔이다. 아버지 주세진은 가난한 소장농으로 유랑민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6남매 중 막내였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소나 양을 치는 일을 했다. 1344년 주원장이 17살 무렵 회수 유역에 기근이 들고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태조 이성계는 함경도 영흥에서 출생하였고 주원장은 봉양현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성계의 고향 영흥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을 박주, 박릉, 독창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의 군명 박주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 영흥이 몽골 서정의 화레즘, 호라즘이며 관중의 박터라고 했습니다. 이 영흥을 또한 함흥차사의 무대 함흥이라고도 합니다. 경기도 영평의 군명을 또한 영흥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이성계가 태어난 함경도 영흥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망경루,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망경루란 경도인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관중의 함경도 영흥에서 경도인 서울이 지척에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주원장의 고향 봉양현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황해도 봉산의 군명을 휴류성, 휴암, 조파이, 서암, 지하, 봉주, 봉량이라고 합니다. 주원장의 고향 봉량에 있었던 산이 봉산입니다. 전라도 금구의 군명이 구지지산, 봉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고산의 군명이 봉산, 난등량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군명을 삭주, 광해, 안양, 수춘, 봉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금구, 고산, 강원도 춘천은 봉산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전라도 금구의 불에 등장하는 금산산은 김해와 동일한 지명으로 상기의 모든 지명들은 금강산에 속한 지역들로 금구 김해에 있었던 성이 금성이 됩니다. 강원도 금성의 군명을 모송, 야차올, 익성, 금양, 도령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금성의 군명 익성은 익주에 있는 성이 익성으로 상기 이성계의 고향 영흥과 영주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익양이라고 합니다. 이성계의 고향 영흥과 봉양은 겹치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성계의 고향 영흥의 알동, 알터가 바로 관중 안에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 봉땅이었습니다. 홍건적의 난, 홍건의 난 또는 홍건적의 난은 원말기에 한산동을 수장으로 뭉친 백령고도가 중심이 되어 봉기한 한족의 농민 반란군으로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둘렀기 때문에 홍건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1357년 홍건적은 유복통의 인솔 아래 세 개의 군으로 나뉘어 대북벌을 개시하여 이 과정에서 관선생과 파두반의 홍건적이 원나라 여름 수도였던 상도와 주변 지역을 함락시키기도 했으나 1359년 주력 부대가 주둔하던 별량을 다시 원나라에 뺏기면서 요동으로 이동하게 되고 급기야 원군에게 쫓겨 고려 영토로 들어오게 되었다. 주원장은 남경을 근거지로 하여 기타 반란자들을 차례로 쓰러뜨리고 장강유역의 화남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여 1368년 난징에서 황제로 즉위하여 명나라를 건국하고 연호를 홍무라 정하니 홍무제이다. 결국 중원을 점령하고 있던 원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명을 건국하여 한족 왕조를 복원시켰다. 홍건적이 원나라의 여름 수도였던 상도와 개봉을 점령했다가
원나라에 다시 뺏기면서 요동으로 이동해서 고려를 침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홍건적의 고려 침공을 인용합니다. 1359년 홍건적의 제1차 침공. 홍건적은 침공에 앞서 공민왕에게 자신들에게 충성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11월 말에 3,000명이 압록강을 건너 북쪽 지방을 약탈하기도 했다. 이에 고려는 서북 지방의 방어력을 보강하고 경계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12월 모고경에 이끄는 4만여 명의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고려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침공 후 의주, 정주, 인주를 함락시킨 홍건적은 의주에서 양면 1,000명을 학살하고 정주에서는 도지의사 김원봉을 살해했다. 그러나 2차 전투에서는 안우와 이방실이 이끄는 고려군이 홍건적 2만 명을 사살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고려군은 홍건적의 뒤를 추격했고 홍건적은 태주, 귀주, 선주를 따라 북쪽으로 도주했고 마침내 고려군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홍건적은 완전히 섬멸되었다. 1차 침공 때 홍건적이 의주, 정주, 인주를 함락시켰다가 고려군에 패해 섬멸되었다고 합니다. 홍건적의 2차 침공. 1361년 10월 원나라의 대대적인 공세에 쫓긴 홍건적은 하북지방으로의 퇴로가 막혔다. 이에 반송, 사류, 관선생, 주원수가 이끄는 20만 대군이 또다시 고려를 침공하는데 홍건적의 2차 침공으로 압록강을 건넌 홍건적은 삭주와 이성을 함락한 후 11월 초에 무주에 직결했다. 고려군은 숭인문을 돌파하며 홍건적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전투에서 홍건적 수장 사류와 관선생을 비롯한 10만여 명이 사살되고 고려군은 원나라 황제가 지니던 전국 옥새를 비롯한 무수한 전리품을 챙겼다. 홍건적이 무지인 영변에 직결하였다가 고려군에 패해 도주했다고 합니다. 동시대의 중국 역사는 홍건적이 원나라의 상도와 개봉을 점령했다가 패배했으며 고려 역사에서는 의주, 정주, 인주, 무주를 점령했다가 패해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홍건적이 점령했다고 하는 원나라의 상도와 개봉이 고려의 의주, 정주, 인주, 무주였던 것입니다. 자, 이를 확인해 봅시다. 상도와 의주.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 상락, 상산, 사랑벌, 귀덕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가 하나라의 제국 상땅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창녕에 있었던 황제국 하나라를 멸하고 당왕이 건국한 나라가 상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인 조선을 대표하는 군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상주와 상경, 상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것은 다른 곳과 비교해서 천하의 중심, 천주와 사망에 계셨던 황제국이므로 윗수다라는 의미로 상도는 또한 송도이기도 합니다. 바로 고려의 수도 송악이기도 합니다. 평안도 의주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용만, 화의, 보주, 포주, 파주, 함신, 송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의주의 군명 송산이란 바로 고려의 송악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을 송주, 송양, 다물, 절범부여, 비류, 강덕진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을 평원, 부광경, 송안이라고 합니다. 송도는 천주가 있었던 비단금자의 금도의 지명으로 성왕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있는 하천이 평안도 송천이 됩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 송양은 송도와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은 또한 경도인 개성의 군명 송악과 동일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천주가 있었던 송도, 비단금자의 금도, 고려의 수도 송악이 있었던 송도는 교집합처럼 겹치는 또는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개봉은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고려의 개성 송악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동영상 111회를 꼭 참조 바랍니다. 상기, 상도와 의주, 개봉은 모두 동일한 지역입니다. 의주, 정주. 상기에서 상도와 의주는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의주, 의성, 의안, 의흥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상도 의흥의 군명을 귀성, 기산이라고 합니다. 귀주에 있었던 성과 산이 귀성, 기산이 됩니다. 그러면 정주의 군명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장흥의 군명을 오차, 오화, 정안, 정주, 관산, 회주라고 합니다. 한경도 정평의 군명을 파지, 선이, 천정, 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정주목의 군명을 귀주, 정원, 조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장흥, 함경도 정평, 평안도 정주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정주의 군명 귀주에 있는 성이 의주, 의흥의 귀성입니다. 의주와 정주가 또한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인주. 인천의 군명을 매소홀, 경원, 소송, 인주, 미추홀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원의 군명을 공주, 광주, 추성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아산의 군명을 인주 영인 아주 음봉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함정의 군명을 아산 아손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경원 충청도 아산 평안도 함정은 경원 인주 아산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인천의 군명 경원은 공주인 노나라의 곡부로 아산이 군명인 평안도 함정의 불우아산천을 인용합니다. 천왕사 아선산에 있다. 아선산 현해 동쪽 1위에 있고 일명 호두산이라 하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함정에 있었던 천왕사란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의 신시개천 이후 천왕님들이 대를 이어 계셨던 사찰입니다. 어진이 땅 인주란 천왕님들이 계셨던 곳으로 또한 개경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무주 평안도 영변의 군명을 연산 연주 무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영변의 약산에 있었던 곳이 철옹성으로 이곳은 관중과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결국 홍건적이 침공한 원나라의 상도와 개봉이 고려의 의주, 정주, 인주, 무주로 주원장은 조작된 홍건적이 되어 몽골의 원나라와 싸우고 고려와 이성계는 원나라인 몽골과 싸우며 차이나에서는 주원장이 원나라인 몽골의 세력을 몰아내고 명나라를 개국하며 이때 조작된 홍건적은 또한 반도로 쳐들어와 고려에 패배하는 것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가상의 홍건적을 만들어서 가상의 주원장의 명개국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가상의 홍건적이 고려에 쳐들어와 반도에 조작된 고려의 역사를 정당화시키는 작업의 1등 공신이 바로 홍건적입니다. 문제는 홍건적 원나라 몽골과 관련된 차이나의 지명과 홍건적이 반도에 쳐들어와 활약한 반도의 지명이 모두 동일하다는 문제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령교도인 홍건적의 한산동은 자신을 미륵불이라 자칭하여 민심을 선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백년의 정체를 밝히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 강진의 불후를 인용합니다. 백년사 만덕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백년에 있었던 사찰이 백년사로 전라도 강진을 살펴봅시다. 강진은 백제 때 도무군이었고 고려 때 도강현이 되었다. 다산 정약용이 17년간 유배 생활을 한 강진의 만덕산을 윤해는 기문에서 전라도 강진원 남쪽에 우뚝 솟아 맑고 빼어난 산이 바닷가에 이르러 머물렀으니 만덕산이라고 한다. 산의 남쪽에 부처의 궁전이 있어 높고 시원하게 트여 바다를 굽어보고 있으니 백년사가 곧 그곳이다. 백년이란 천하의 중심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을 백년사인 부처의 궁전으로 불렀던 것으로 한산동이 천하의 중심 천조를 사칭했던 것입니다. 만덕산의 만덕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귀성의 군명을 만년귀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귀성의 군명 만년이 만땅으로 이곳에 있었던 장성이 만리장성이며 천하의 중심 천조와 왕부의 중심 제왕의 성인 안성 국내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남경 응천부와 동로강 만호의 관계 1356년 주원장은 대군단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자가 풍부한 강남의 남경을 공격하여 함락했고 남경을 응천부로 개명하고 본고지로 삼았다. 이성계는 자신의 탁월한 군사적 재능과 고려인 및 여진족으로 구성된 강력한 친변 조직을 바탕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1361년 동로강 만호 박이가 반란을 일으켜 정부군을 격파하자 고려 정부의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박이를 살해했다. 그러한 공으로 1361년 삭방도 만호 겸 병마사로 임명되었다. 동시대의 주원장이 점령한 응천부와 이성계의 동로강을 살펴봅시다. 응천부 주원장의 응천부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충청도 청주의 산천과 불후를 인용합니다. 용자산 고을서쪽 36리에 있다. 응천사 용자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응천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찰이 응천사인 것은 부정 못할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불후는 거리 관계를 떠나 그 지역의 사찰로 응천사가 있었던 청주는 금강산인 금주와 관중의 한강이 흐른 곳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동로강 이성계의 동로강을 살펴봅시다. 평안도 강계의 건취현역을 인용합니다. 동로강 부서쪽 1, 2에 있으니 그 근원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회천군과의 경계인 저규령 밑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함경도와의 경계인 화울점 밑에서 나와 부남쪽 입석에 이르러 합류하여 동로강이 되어 위원군 경계를 지나 압록강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강계를 동로강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강계의 군명을 석주 청원이라고 합니다. 석주란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인 백두산이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속산, 옥산이라고도 칭했습니다. 평안도 강계의 군명 청원은 청주를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 원장의 응천부가 청주였고 이성계의 동로강이 청원인 청주라고 진실을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나라 건국과 이성계의 단성양 절익 대공신. 1368년 주원장은 황제에 올라 국호를 대명, 연호를 홍무라고 했다. 강남을 평정하고 황제가 된 주원장은 서달을 종로대장군에 임명하여 북벌을 단행했다. 1368년 여름 서달의 군대는 원나라에서도 대도를 함락했고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순제는 상도로 도망쳤다. 이로써 주원장은 중원에서 97년간 한족을 지배했던 몽골족을 몰아내어 중화회복을 달성했다. 1364년 최유가 기왕후를 통해 덕훈군을 고려왕으로 내세우고 요양성의 군대 1만 명을 동원하여 평안도 지방을 침입하자 최영과 함께 수주 달진에서 이를 섬멸했다. 그 해에 밀집부사가 되었고 단성야 절익 대공신의 호를 받았다. 1370년에는 원정군을 이끌고 요동까지 가서 원의 잔병을 모아 동령무를 점령하고 고려를 위협하던 김배관 등을 물리쳤다. 1368년 주원장은 남경에다가 명나라를 건국하며 태조 이성계는 단성양 절익 대공신의 호를 받습니다. 주원장은 1380년까지 몽골의 잔류 세력들을 전부 몰아내며 태조 이성계는 1384년까지 여진과 왜구를 섬멸하는데 이때 왜구가 몽골의 잔류 세력을 왜구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우선 중국사 25사에 등장하는 군명인 조대명은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 기반이 되었던 곳의 지명이 국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원칙을 벗어난 왕조는 없습니다. 명나라란 명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하든지 또는 황제를 선포해서 명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선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명지역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을 해양길주 웅성이라고 합니다. 인천의 부평도 어부의 군명을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계양길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창녕 화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이 명원으로 이것은 밝음의 근원으로 길한 땅인 길주라고도 하며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지명으로 주원장이 이곳을 기반으로 황제를 선포해서 명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상식입니다. 개경은 고려의 수도가 있었던 곳으로 조선이 처음 개국한 곳이 개경이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은 동일한 장소에서 개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원장이 명지역을 기반으로 명나라를 건국했다고 하는 동일한 시기에 태조 이성계는 단성양 절익 대공신에 봉해지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봉지로 받은 단성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단성, 단주, 단천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예로 단주에 있는 아천이 단천이고 성이 단성입니다. 함경도 단천의 군명을 복주, 단주, 증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길주, 복주, 창녕,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상기에서 명나라의 기반지가 명땅과 길주, 복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봉지로 받은 단성의 단천을 복주라고 합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명원과 태조 이성계의 봉지 단성은 개경의 동일한 지역으로 결국 이성계의 일대기를 연표별로 분리해서 동일한 지역의 다른 지명으로 주원장을 창주했던 것입니다. 상기에서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함락했고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순제는 상도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원나라가 고려로 이때의 고려의 수도가 대도인 관중의 한성, 국내성에 있었습니다.